안녕하세요, 닥터은입니다. 오늘은 방금 막 시작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의학 드라마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1988. 아, 정말 드라마 안 보시는데 1988 언제 나왔지? 그거 저희 인턴 때니까 한 2015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의학 드라마는 저도 잘 안 봐요. 왜냐면 조금 보다 보면은 자꾸 딴 데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신원호 PD님 거는 좀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증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예고편도 아직 안 보셨죠? 저는 아예 몰라요. 아, 아예 네, 모르세요? 네. 이게 지금 5명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한번 그냥 바로 보시죠. 네.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저씨 두꺼비 좀 내리고 하세요. 아,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이게 하시면 화상, 안 되는데. 전기화상 얘기 하려나 보네. 그러네요. 딱 역시나. 나왔네. 네. 네, 딱 나왔네. 일단 환자가 쓰러지면 119부터 먼저 불러야 돼요. 괜찮으세요? 펄스를 만져야죠. 의식을 확인하고, 펄스를 만지고, 119는 이미 전화하고 있고. 네.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 힘드세요? 본인 이름을 말 못하고 여기 지금 어레스 났죠? 예, 네. 심정지 상태예요. 컴프레션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을 했고 지금 보면 에어웨이를 잡고 있죠. 지금 네, 조 누군지 트러스트 모르지만 굉장히 잘하셨네. 에어웨이를 잡고 30대 2로 해야 돼요. 30대 2로. 사실은 숫자를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서 30을 놓고 그 다음에 2번 입으로 불어주고 이걸 하는 게 원칙인데 오, 바로 돌아왔어요. 눈이 돌아왔네. 눈이 돌아왔네. 운이 좋았네요. 지금까지 한 게 이제 BLS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팅 뭐 이런 술기라고 하는 건데 가슴 압박만 잘 해줘도 다행인 거죠. 이분들은 굉장히 숙련된 연기를 잘 보여주시네요. 빛나 경우에는 아 근데 너무 젊죠? 네, 이런 키 크고 훈남 선생님이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99학번 선생님들 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니어 스텝 나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치. 제일 활발할 그쵸. 때군요. 의사들이 보통 이제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면은 30대 초반인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남은 보통 이제 주니어 스텝 된 지 한 2, 3년 되겠네요. 이 교수님도 너무 잘생기고 젊은데요? 아 이게 지금 교수님이고 레지던트인 여기가 거죠? 레지던트죠. 근데 여기 교수님이 한 분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분이 교수님 아니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좀 조금 바뀌신 것 같네요. 에코 봤는데 심장 거의 안 돼. 누나 어제까지 괜찮았잖아. 에코 떼고 병실로 올려야 되는데. 에크모가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좀 많이 유명해졌죠. 뭐 하는 기계인가요? 심장과 폐를 보조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은 순환을 좀 대신 해주면서 그 우리 심장이 돌아올 때까지 좀 버텨주고 호흡을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혈액을 쭉 빼서 그 기계를 거치면은 피가 산소화가 돼가지고 만능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고 있기 힘든 기계고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보니까 에크모를 한 거 보니까 흉부외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질 감압하기 위해 인공심장이 더 적절할 것 같아. 인공심장. 인공심장을 많이 하나요? 인공심장이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좀 하게 됐을 거예요. 이게 순환 보조기 같은 거죠. 엘바드라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애기가 심장이 잘 안 뛴다 그랬잖아요. 에크모로 하기에는 너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심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다는 수술을 요새는 많이 해요. 이걸 엘바드라 그러는데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애기는 아마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아예 심장 이식까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그쵸. 오세화가 DCMP라고 나오잖아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 그러는데 별로 치료법이 없거든요. 치료는 이식이에요. 누구지? 근데 CPR 하는 사람이 너무 적네요. 보통 이제 CPR 할 때 사람들이 그과 사람들이 다 달려오잖아요. 다 달려오죠. 네. 그래서 소아 CPR이 나면은 소아과 전부 다 달려오고 지금 보면은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인원도 너무 적고 교수님 CPR 하시네 직접. 사실 교수님은 CPR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환자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고 약이나 이런 거 오더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러고 있을 시간이 모듈레이터를 없어요. 해야죠. 모듈레이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들 다 가만히 있어.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네. 실제로는 간호사들도 정신없이 움직이고 지금 너무 수동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멈추면 안 되지. 멈추면 안 되지. 계속 하셔야죠, 뭐, 교수님. 의료인들한테 이제 메르스 때 이런 CPR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다 번졌었던 거거든요. CPR 때 워낙 피도 튀고 가래도 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보호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지금 장갑도 안 끼고 바로 달려와서 마스크도 안 하고 지금 바로 CPR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장갑이라도 무조건 끼긴 장갑이랑 하잖아요. 마스크랑 요즘에는 고글이랑 이런 걸 다 끼게 돼 있고요. 고글도 끼고요? 네. 전 CPR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쵸. 이제 CPR 할 때 보면은 역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정말 힘을 쓰는 사람들. 정말 이게 가슴을 압박하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보내야 되니까 줄을 서요, 줄을 이렇게. 그쵸. 인턴들이 쫙 네, 줄을 서서 2분에 한 번씩 2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고요. 2분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2분 동안 할 힘이 없어서 1분마다 손을 맞아요. 바꾸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인턴 때 하다가 여기 손 다 까지고 맨날 다음날 되면 뭐 여기 항상 알배기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그쵸. 나요. 이게 그 외에도 라인이라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 위치를 많이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CPR이라는 건 혈액 순환이 아예 멈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얇은 라인들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우르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내 자리를 찾아서 내 역할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교수님 같은 분이 딱딱 지시를 내리죠. 너는 여기 잡아.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탁탁탁탁 지시를 내려줘야만 그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시간을 재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드라마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 마스크를 안 낀 게 마음에 많이 걸리네. 마스크가 없었나 봐요. 다 떨어져서 병원에 줄 마스크가 없었나 보죠. 그런가 보다. 1평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너무 젊어가지고 교수님인데 실제로 배우들의 나이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 나이더라고요. 82년생, 80년생 이래가지고 이분들의 관리력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네. 저도 좋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2편을 바로 보겠습니다. 순간 구박을 받아버렸네. 그치? 음, 저랑 싫지? 맞아. 학생을 집에 빨리 보내주는 게 제일 최고죠. 좋잖아요. 최고죠. 학생은 빨리 끝나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셔서 할 수 없이 아, 여기는 의사가 된 금수저네요. 이유. 저런 학생들이 제일 많기는 했어요. 저희 동기들도 부모님이 부모님 뭐 여기 의사인 경우. 저희 무술이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의사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엄마가 큰 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헌신적으로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 모습에 굉장히 모범적인 모범 답안을 답안이네. 흡족하셨어요, 지금 교수님. 10년 전에 어머니 족보인가 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실습 응용을 돌 때 못했네. 이 족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답변이 딱 있는 거예요. 네, 뭐 그게 이제 학술적인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유명한 외과 교수님은 자기 본인 수술을 보고 뭘 느꼈나 이렇게 항상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쵸. 거기에 교수님- 대답이 뭐였죠? 교수님 오늘의 수술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거, 뭐 이런 그거 됐고 뭐 식이라던가. 아트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뭐 아트라는 네. 말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뭐 이런 족보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똑같이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약간씩 다르게 말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실습 쪽보 그런 걸 왜 했지? 어떤 환자입니까? 보통 환자인데 컨설테이션으로 NMR 했더니 지금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우리 인턴 너무 놀라서 교수님 표정이 인턴이 지금 교수님을 콜한 거예요? 네. 아하. 왜 오셨지? 이 교수님. 외과 교수님 아닌가요? 이게 수술이나 이런 게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이 직접 오시긴 쉽지 않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거는 보통 소아과에 걸어야 되는데 보니까 막 전화했네. 인턴 선생이 막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난리 나죠. 근데 우리 이 교수님 굉장히 착한 교수님이십니다. 애기가 막 배 아프다 그러니까 교수님 애가 배가 아픈데 수술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달려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러면은 인턴은 나중에 개까입니다. 인턴은 정말 교수님한테 까이기보다는 미녀차 전공의한테 까이죠. 전공의 선생님이 뭐라 네. 하죠. 그리고 사실 인턴이 교수님한테 직접 전화할 일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교수님한테까지 얘기가 돼야 되면은 좀 전문적인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턴이 전공의한테 노티를 하고 전공의가 환자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노티를 레지던트가 결정하게 되죠. 지금 이제 신경외과 수술이 들어갔네요. 신경외과 수술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10시간이 넘어가니까.
지금 학생들 들어왔네요, 실습. 들어오면 안 되지. 장비들을 안 부딪히게 조심. 저 그래서 항상 이제 학생 때 이러고 다니잖아요, 수술방에서. 그렇죠. 컨타 안 되게. 이러고 다니죠. 이러고서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네, 사이에 가리고. 숨기고 이러고 돌아다녀야지. 지금 이 학생들도 지금 손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수술방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어했어요. 오래 서 있어야 돼서 다리도 아프고. 수술방은 일단 춥죠. 네, 추워요. 수술방이 이제 온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술한다고 스크럽복을 다 입으니까 따뜻한데 학생들은 이제 수술복 반팔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도 한 16도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긴 좀 긴팔을 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반팔 줍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항상 추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그쵸. 좋은 선생님들은 그 노멀셀라인 데핀 거 이제 껴안고 있으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얼마나 따뜻한지 이렇게 껴안고 보온병처럼 있었어요. 이렇게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핫팩이었어요, 핫팩? 네, 핫팩을 학생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막 맞고 수술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정신을 잃기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죠. 그 이 신경외과 수술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화면이 뒤에 지금 나오지만 보통 뭐 복강 열어서 하는 수술들은 교수님 뒤에 이렇게 서서 내려다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뒤에서 보는데 졸다가 예전에 저희 친구 중에 떨어질 뻔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떨어지면 그 온몸으로 다 그렇죠. 컨타, 수술장을 그냥. 다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뒤로 떨어져야 됩니다. 환자분 종양이 코 뒤쪽 머리 중앙에 있어요.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태도는 그걸 열어서 기저부까지 들어가.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TSA라고 수술은 민기준 교수님 전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러면 예. 환자 교수의 주치의 라포를 깨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게 이 환자는 그 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평생을 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와의 환자의 신뢰관계를 이런 중간 다리에 있는 의사가 깨는 행동을 하면 환자는 불안감에 쌓이거든요. 이 환자가 이거 수술 받겠어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지금 최송화 교수님도 화났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보호자분들 뭐 나중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좀 봐야겠네요. 전공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를 통해서. 원성민 선생, 네, 교수님. 말 그렇게 하지 마. 역시 한마디 하시네요. 역시 한마디 하시네요. 너 논문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오늘 이제 1, 2편을 한번 같이 봤는데 좀 역시나 이제 비평가의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전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5명이 각각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상사처럼 느껴지는데 그쵸. 네, 이 상사분들의 특징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제로 다 있는 성격들인 것 같고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뭐 나중에는 이분들을 가지고 한번 월드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교수님하고는 절대 회진 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번에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